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트렌드를 바꿔가는지, 뭔 변화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솔직히 이 5가지 중에도 저는 이게 진짜 제일 온라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놓치는 순간 어느 순간 나는 점점점 뒤로 밀려난다. 안녕하세요, 벼락슈터입니다. 저는 벌써 온라인 사업을 한 지 6년 차인데요. 202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횟수로 6년 차가 됐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망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왜 망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환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인터넷이나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 쇼핑몰로 성공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보여주는 거는 뭐 BMW, 벤츠, 차키, 자동차, 오마카세, 뭐 해외여행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이 6년을 온라인 쇼핑몰을 해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럼 일단 온라인 쇼핑몰들이 왜 망하느냐, 5가지 정도는 이제 구분이 될 것 같은데요. 거의 처음에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 시장 조사예요.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도 사실 이 타겟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흐름에만 너무 쫓아가요. 예를 들면 제가 처음 시작했던 때 2020년대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온라인 쇼핑몰이 붐이기도 했지만, 가장 인기 있었던 게 사실 구매 대행이었어요. 뭐 지금도 구매 대행 하고 있지만, 구매 대행 중에서도 중국 구매 대행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뭘 팔고 어떤 거 누군가를 파는 거,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와, 요즘에 중국 구매 대행으로 누가 돈 벌었대, 그냥 거기에만 그냥 막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구매 대행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막 생기는 게, 그 다음 단계가 뭐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로켓 그로스로 넣는데,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건강기능식품이 요즘엔 인기래, 아니면 요즘에 일본 구매대행이 인기래, 아니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브랜드 유통이 인기래, 아니면 또 뭐 명품이 인기래. 그냥 내가 누군가한테 팔아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저걸로 돈 벌었대, 여기에만 쫓아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거 하기 전에 쇼핑몰 하면은 그냥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의류 쇼핑몰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류 쇼핑몰로 뭔가 부자 된 사람들도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환상을 갖고 있고 저것만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야. 내가 정작 누군가한테 팔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처음 시작은 중국 구매 대행을 했었고,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도 했고, 근데 지금은 브랜드 제품을 유통을 하고 있고, 명품도 유통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거를 뭐 인기에 따라서 팔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수요에 따라서, 고객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뭔가 환상에 빠져서 계속 그 인기 있는 아이템만 쫓아가면은 망하는 거예요, 망. 두 번째는 광고비인데, 뭐 사실 브랜드 유통에 있어서는 좀 광고비를 사용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쇼핑몰들이 광고비를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중국에서 수입해서 물건을 팔 때는 거의 매출의 한 20% 정도가 광고비로 소진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광고비를 소진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마진이 거의 50%, 60% 이렇게 넘어가는 제품들이면은 광고비를 쓴다고 하더라도 감당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일단 뭔가 매출을 내야겠다, 여기에 꽂혀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팔아야겠다,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꽂혀서 광고비를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광고비를 썼을 때 효과가 나온 건 있어요. 내가 직접 브랜드를 만들었다, 뭐 하다못해 이런 펜을 하는데 펜 손잡이를 뭐 만들었다, 펜 손잡이 하면은 내가 만든 펜 손잡이가 딱 누군가한테 각인이 될 정도다, 이렇게라면 광고비를 써도 돼요. 실제로 그 예전에 광고비를 많이 쓰고 효과를 많이 봤던 업체 중에 아마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소년제가 광고하던 이렇게 요런 의자 관련된 광고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거기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00억 매출이 났으면은 거의 7, 80억을 광고비로 썼다고 했어요. 정확한 수치는 저도 정확하게 뭐 내부 자료니까 알 수 없는데, 그 정도로 광고비를 많이 썼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에 광고가 틀면 나왔어요, 진짜.
뭐 버스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고 TV에도 있고 그냥 틀면은 다 나올 정도의 그런 광고였다. 그러니까 그 광고는 그거 하나로 딱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줬단 말이야. 아, 저 상품은 의자 관련된 뭔가 보조기구는 저거다. 그 정도로 각인을 시켜줬으니까 광고비를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내가 뭔가 쇼핑몰을 만들어야겠다, 팔아야겠다 이런 관점으로 광고비를 쓰다 보면 그냥 줄줄 돈이 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고객 관리인데 요즘 사실 많은 분들이 쿠팡 하시잖아요. 쿠팡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돼요. 쿠팡에 있는 고객들은 나의 단골 고객이 되기가 거의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떤 관점으로 이제 좀 말씀드리냐면은 실제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치면은 우리가 뭐 역 앞에서 전단지 나눠주잖아요. 전단지 나눠줘서 오는 고객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고객들은 한 번은 와도 두 번, 세 번 올 확률은 매우 떨어져요. 그리고 전단지를 주고 그걸로 인해서 전환되는 고객은 매우 비중이 낮단 말이에요. 근데 쿠팡 같은 플랫폼은 뭐 오픈마켓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리뷰 달리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상대적으로 이 고객들이 다시 나한테 구매할 확률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골 고객이 될 수가 없어요. 팬층을 만들 수가 없는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오픈 플랫폼 중에 가장 나은 건 스마트 스토어인데 스마트 스토어는 제 스토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재구매 비율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리뷰를 쌓아 놨으니까. 그리고 이 고객들의 불편을 해결해 준 포인트가 있으니까. 하지만 쿠팡 같은 경우는 내가 팔았는데 오늘 갑자기 다른 판매자가 그 똑같은 상품을 팔면은 내 리뷰를 다 뺏기기도 하고 심지어 또 잘 팔면은 쿠팡이 직접 자기들이 팔아버려. 그러니까 내 고객이라고 생각했는데 쿠팡이 가져가 버리는 거야. 우리가 광고비 쓰는 이유도 고객을 유치하려고 쓴 거였는데 뺏긴다고 생각하면은 광고비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쿠팡 같은 플랫폼이 물론 지금 트래픽이 좋고 잘 팔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내가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거다. 네 번째는 트렌드인데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팔게 되면은 다들 자기가 뭔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막 아이템 스카우트라든지 데이터 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뭐 소싱하는데 이제 참고를 하는데 어느 정도 팔리기 시작하면은 야 이건 뭐 이렇게 해서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봄에는 뭐 이런 거 팔면 되지. 봄에는 당연히 뭐 바람막이 맨투맨 팔면 되지. 신학기니까 백팩 팔면 되지. 물론 그 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온라인이라는 건 트렌드가 진짜 빨리 바뀌어요. 왜냐면은 오프라인은 예를 들어서 옆집이 간판을 바꿨어요. 내가 당장 내일 간판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꾸죠. 뭐 업체에다가 물어보고 저런 디자인으로 바꾸려고 하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근데 사람들이 많이 따라해요. 요즘 아마 길거리 가시다가 보면은 제일 화려한 간판들이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뭐 술집들이었겠지만 요즘에 제일 화려한 간판들이 뭐냐면 병원이에요. 아마 병원 보시면은 노란색 띠로 LED가 되어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아니면은 뭐 LED 시계가 붙어 있다던가. 이것도 어느 정도 트렌드가 되니까 막 따라해서 만드는 병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트렌드가 막 확 바뀌진 않아요. 왜냐면 이걸 설치하고 뭐 철거하고 이런 비용들 기간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보세요. 온라인은 어때요? 옆집에서 팔잖아요. 다른 스토어에서 팔잖아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도 따라서 만들 수 있어요. 따라서 팔 수 있고 제조를 안 해도 위탁으로 팔 수 있는 거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트렌드가 진짜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트렌드를 공부를 안 하면은 결국엔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6년 차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어제도 매일매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벤치마킹이에요. 왜냐 트렌드가 너무너무 자주 바뀌니까. 잘하는 업체도 항상 벤치마킹을 하지만 새로 떠오르는 업체들도 벤치마킹을 합니다. 얘네는 뭔데? 뭐 이런 아이디어로 지금 갑자기 치고 올라오지? 잘하는 업체들은 또 뭘 바꿨지? 무조건 따라해서 카피하고 표절하자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트렌드를 바꿔가는지 뭔 변화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솔직히 이 5가지 중에도 저는 이게 진짜 제일 온라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놓치는 순간 어느 순간 나는 점점점 뒤로 밀려난다. 마지막은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모든 사업을 통틀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이제 뭔가 돈을 벌고 잘 나가고 이러다 보면 새는 돈이 많아져요. 뭐 직원 더 뽑고 아니면 차도 하나 더 좋은 거 사고 BMW 벤츠 타던 거 야, 이 정도 나 정도면은 포르쉐 타야지. 주변 시선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고정비 또 더 나가고 야, 이 정도면은 내가 집도 원룸, 투룸 살 거, 쓰리룸 살고 쓰리룸 아니고 오피스텔 살 거, 아파트 살고 신축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고정비가 차츰차츰 늘어나는데 처음에는 그 비용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월세가 뭐 50만 원 이런 게 100만 원 하면 야 50만 원 내가 못 벌겠어? 하루에 50만 원도 버는데 몇 시간이면 50만 원 버는데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다 보면 고정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회사 다닐 때는 뭐 월급이 아무리 적어도 300, 500 뭐 이렇게라고 하더라도 당장 이 돈이 막 끊기진 않는단 말이야. 사업을 하다 보면 온라인 사업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전달에 몇 천을 벌었는데 당장 내일 빵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영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내가 50만 원, 100만 원 더 버는 게 별거 아니라고 느껴졌겠지만 그 순간에는 와,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그냥 단순히 직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도 있고 내가 부양해야 될 사람도 있다고 하면은 망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뭐 6년을 하면서 제가 떼돈을 번 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망하지 않고 이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이 5가지들을 그래도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관리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주변에 같이 시작했던 분들을 찾아보면은 사라진 분들도 진짜 많아요. 너무 유튜브나 온라인에서 접하실 때 앞에 있는 매출 이런 거에 좀 보고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얼만큼 이 사업을 오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을 평생 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건강하게 이익을 내면서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된다고 거기서 안주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그 다음 스텝 어떻게 갈지 항상 고민을 하시면은 적어도 망하지 않는 쇼핑몰을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